공무원으로 35년, 60세에 은퇴 후 세계 여행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남편. 듣기만 해도 심장이 쿵 내려앉을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35년 동안 성실히 공무원 생활을 해오셨다면 분명 남들에게는 누구보다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삶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퇴를 하고 마치 이제부터 내 진짜 삶이 시작이야 라는 마음으로 세계 여행을 떠났다가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떤 한 부부만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퇴를 준비하고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수 있어요. 은퇴 후의 삶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한다거나 또는 전혀 준비 없이 호기롭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그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정말 돌아오지 못할 정도의 파국을 맞이하기도 하죠. 오늘은 이 무거운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은퇴 준비와 은퇴 이후의 삶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생각거리나 조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 딱딱한 이론만 늘어놓기보다는 실제 사례 3가지를 나눠서 얘기해보면서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은퇴 후 세계 여행에 대한 환상과 현실의 괴리. 은퇴하고 나면 그동안 못해봤던 것들 실컷 해봐야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언젠가는 은퇴를 할 텐데 그때가 되면 나도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고 시간적 여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여유라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자본과 체력,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요구합니다. 사례 1. 김영수 가명 씨의 이야기. 김영수 씨는 58세에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60세가 되자마자 세계 일주에 나섰대요. 한 달간 유럽을 돌아다니고 다시 2달 동안 남미를 찍고 처음 몇 달 동안은 내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구나 라는 해방감에 들떠 있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유가 계속되면 될수록 예산이 엄청나게 소모된다는 점이었어요. 또 낯선 환경에서 병이라도 걸리면 의료 비용이나 호텔 항공편 변경 비용이 부담스럽기도 했죠. 결국 마음 편히 여행을 즐기기보다는 비용이 계속 나가네. 혹시라도 중간에 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쌓여서 스트레스가 되었다고 해요. 결국 김영수 씨는 세계 일주를 6개월 만에 일단락 지었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귀국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로 돌아오니 이제 남은 삶은 뭘 하지? 라는 허무함이 더 크게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됐대요. 여행에서 얻은 값진 추억도 물론 있었지만 그만큼 재정적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거죠.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은퇴 후 바로 세계 일주? 라는 로망이 막상 현실로 닥치면 재정적, 신체적, 심리적으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항공권이랑 숙소만 예약하면 끝이 아니니까요. 2. 가족과의 소통 부재가 부르는 파국. 은퇴 후에는 일에서 벗어난 해방감도 있지만 동시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늘어나죠.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갑작스럽게 밀착되기도 하고 서로의 생활 패턴이 안 맞아 충돌이 빚어지기도 해요.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떠나면 의견 충돌로, 혼자 떠나면 외로움이나 의사소통 단절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사례 2. 박성민 가명 씨의 이야기. 박성민 씨는 35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60세에 은퇴하셨어요. 배우자분께서는 아직까지 개인 사업을 하고 계셨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 가정을 이루었죠. 은퇴 후 박성민 씨는 나 혼자만의 여행을 해보고 싶다며 짐을 쌌어요. 부인과 상의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상의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웠다고 해요. 나 2달 정도 세계 여행 갈 거야. 그동안 당신은 가게 봐야 하니까 힘들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정도로만 말했거든요. 그런데 부인은 가게 일도 일이지만 혼자 남겨졌을 때의 불안감과 박성민 씨가 겪을 수도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걱정이 컸대요. 특히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여행 중 병이나 사고가 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불안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여행 떠나는 순간부터
두 사람은 연락이 점점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박성민 씨가 해외에서 갑작스런 장염과 디스크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연락 두절 상태가 길어졌고, 부인은 한국에서 애타게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았죠. 그 와중에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갈등까지 복합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결국엔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사람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메시지는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나의 행복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행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족이라는 가장 큰 지지대마저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3. 은퇴 후 목표 상실이 불러오는 정체성과 우울감. 은퇴 전에는 사회적 역할이 분명했어요. 나는 오 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다. 라는 정체성이 있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그 정체성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기 쉽습니다. 여행을 통해 일시적으로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지만 귀국 후 이제 난 누구지? 뭘 해야 하지? 라는 의문에 빠질 수 있어요. 사례 3. 최강석 가명 씨의 이야기. 최강석 씨는 60세에 명예퇴직하고 아주 부푼 마음으로 세계 여행을 떠나셨어요. 한 달 정도는 정말 좋았다고 해요.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에게 역시 은퇴하면 여행하는 맛이지? 라고 자랑하기도 하고요. 문제는 장기 여행이 길어지면서 본인 스스로도 체력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또한 돌아가면 아무런 소속이 없다는 생각에 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돌아가서 뭘 하지? 내가 공무원 신분이었을 때랑 지금은 너무 다르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 여행 중에도 제대로 마음 편히 즐기지 못했답니다. 결국 계획했던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우울감에 빠져서 일상 속에서 방황하게 되었죠. 직장 동료들은 이미 흩어졌고 가족들은 각자 바쁘다 보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늘어나니 외롭기도 했어요. 최강석 씨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취미생활을 시도해봤지만 딱히 오래가진 못했어요. 결국에는 여행도 은퇴도 모든 게 그냥 공허하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은퇴 후에는 단순히 자유만 누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나 보람을 찾는 과정이 정말 필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자, 이쯤 되면 그래서 은퇴 후 세계 여행이 답이 아니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제 대답은 그렇지 않다예요. 저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삶 자체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아래 몇 가지 요소는 꼭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재정적인 준비. 장기간의 여행이나 새로운 도전은 생각보다 더 큰 지출을 요구해요.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일정 변경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 자금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재테크나 보험, 투자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아요. 체력과 건강. 60세 이후라면 누구든 예전과 같은 몸 상태가 아닐 수 있어요. 여행지에서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체력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부담이 큽니다. 출발 전 건강검진, 여행 중 보험 가입, 최소한의 의료정보 숙지는 필수예요. 가족과의 소통. 혼자서만 혹은 부부끼리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도 어느 정도 얘기해보는 게 좋아요. 여행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에서 가족이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서로에 대한 배려와 대화가 없다면 은퇴 후가 오히려 가족 해체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답니다. 새로운 목표 정체성 찾기. 여행이 끝난 뒤에 난 뭐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봉사활동, 동호회, 재취업, 소자본 창업 등 다양한 길이 있어요. 평생 학습이나 평생 직업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챕터는 은퇴로 끝나지 않거든요. 5. 맺은 말 여행은 좋대. 준비는 더 철저히. 공무원으로 35년, 60세에 은퇴 후 세계 여행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한 남편. 이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는 많은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은퇴 후 삶의 불안과 돌발 상황을 극적으로 상징하는 문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은퇴 이후에는 자유로움을 누리고 싶고 또 오래 묵힌 꿈을 펼쳐보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건 충분히 존중받아야 해요. 하지만 그 자유가 예상치 못한 무거운 책임이나 돌아오지 못할 사건을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가족과 소통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한 번뿐인 삶, 60세 이후에도 즐겁고 보람 있게 살려면 단순히 지금의 업무만 끝냈다고 해서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건강은 어떤 상태인지, 체력적으로는 어떤 여행이나 활동이 가능한지, 재정 상황은 어느 정도이고, 여행이나 새로운 일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얼마나 되는지, 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귀국 후 혹은 새로운 활동을 마친 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은퇴 후 행복의 시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세계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그 여정이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지만 반드시 내 주변 사람들과 상의도 충분히 하고 여러 돌발 상황에 대비해 두시는 게 좋겠죠. 어떠세요?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이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해 간다면 은퇴 후에 세계 여행이 돌아오지 못할 남편을 만들기보다는 멋진 인생 이막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결국 핵심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럼 우리 모두 은퇴 후에도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자고요. 분명 그 길 위에는 더 많은 꿈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은퇴 후 궁핍, 애노, 노후 자금 이만큼은 꼭 모아야 한다. 에이 설마 내가 궁핍하게 살겠어? 젊을 땐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막상 은퇴 후 텅 빈 통장을 보며 후회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저도 젊었을 땐 욜로를 외치며 현재를 즐기는데 푹 빠져 있었어요. 미래? 그건 먼 훗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은퇴를 앞두게 되었고 그제야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과 함께 은퇴 후 궁핍하지 않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노후 자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막연한 두려움, 은퇴 빈곤. 은퇴 빈곤, 뉴스에서만 보던 남의 이야기 같죠? 하지만 통계를 보면 상황은 심각합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층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사례 1 김씨 아저씨의 씁쓸한 은퇴 후. 제 고향 친구 김씨 아저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갑자기 뚝 끊긴 수입 때문에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졌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폐지 줍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김씨 아저씨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 노후 자금 얼마나 필요할까? 그럼 도대체 얼마를 모아야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은퇴 전 소득의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금액일 뿐, 여행이나 취미생활 등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례 2박 여사님의 즐거운 은퇴 생활. 제 이웃 박 여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착실하게 노후 준비를 해왔습니다. 덕분에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계시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고. 이게 바로 행복이지. 박 여사님의 환한 미소를 보면 저도 빨리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시작하지 뭐 이런 생각 저도 했었죠. 하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례 3이씨 부부의 뒤늦은 후회. 제 친척 이씨 부부는 맞벌이하며 돈을 꽤 많이 벌었지만 노후 준비는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조기 은퇴를 하게 되었고 그제야 준비되지 않은 노후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이씨 부부의 후회 섞인 말을 들으며 저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4. 노후 자금 마련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노후 자금 마련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축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적금, 예금 등 안정적인 상품을 활용해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하면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투자, 주식, 펀드, 부동산 등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절세, 연금, 저축, IRP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활용하면 노후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이씨 부부의 늦은 후회, 우리의 미래는?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하며 노후 준비를 미뤄본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일은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친척 이씨 부부의 이야기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 우리 삶에 들이닥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남부럽지 않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젊고 건강했기에 노후 걱정은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건강 악화로 조기 은퇴를 하게 되었고 그제야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이씨 부부의 후회 섞인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그리고 미루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을 말이죠. 1. 젊음이라는 착각, 가장 큰 함정. 많은 사람들이 젊음을 무기 삼아 노후 준비를 미룹니다.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시작하지 뭐, 이런 생각은 마치 달콤한 독약과 같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젊음은 영원하지 않으며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은 언제든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몸값은 떨어지고 경제활동 기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2. 노후 파산의 공포, 현실이 되다. 노후 준비를 미루는 것은 마치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지 않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생활 유지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다면 노후 파산이라는 악몽 같은 현실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20대에 시작한 100만원 투자와 40대에 시작한 100만원 투자는 은퇴 시점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젊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경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나에게 맞는 노후 준비 전략 세우기.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은퇴 후에도 품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이죠. 따라서 자신의 경제 상황, 건강 상태,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노후 준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무 목표 설정.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양한 투자 방법 활용. 예적금, 연금,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절세 전략 활용. 연금, 저축, IRP 등 세제 혜택 상품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건강은 노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평생 학습.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5. 전문가의 도움, 든든한 지원군. 노후 준비는 혼자 힘으로 하기엔 어렵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재무설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은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노후 준비 전략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도와줍니다. 마무리하며
내일은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씨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미래의 나에게 감사하며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노후 준비를 시작합시다. 노후에는 여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현실은 돈 걱정뿐이에요. 정년퇴직을 앞둔 60세의 김 씨는 요즘 잠을 설친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간간히 드는 경조사비와 자녀 지원까지. 막연히 국민연금과 퇴직금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숫자를 맞춰보니 한 달에 최소 2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런데 어디서 그 돈이 나오나? 사실 이건 김 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생활비 부족을 경험하고 있고 그중 다수는 은퇴 후 불안정한 일자리나 자녀 지원 등을 이유로 다시 일터를 찾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늦은 건 아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딱 두 가지 준비만 한다면 불안한 노후를 단단히 바꿀 수 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딱 두 가지. 바로 고정소득과 지출 통제다. 1. 첫 번째 키워드 고정소득의 설계. 노후에 가장 필요한 건 고정소득이다. 일하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 이게 노후 생활의 중심이 된다. 단지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아래 사례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보완이 가능하다. 사례 월세 하나로 생활비 걱정 덜었어요. 63세 윤정희 씨는 30년 전에 샀던 작은 다세대 주택의 1층을 리모델링에 세를 놓고 있다. 월세는 60만 원. 국민연금 80만 원과 합쳐 매달 140만 원 정도의 고정소득이 생긴다. 절약하면 충분히 생활 가능한 수준이다. 윤 씨는 말한다. 처음엔 작은 집을 사는 게 무슨 재산이냐 싶었는데 지금은 이 집이 노후의 든든한 친구예요. 시사점 노후의 고정소득은 반드시 일이 아니어도 된다. 임대수익, 소액투자, 배당, 자격증을 활용한 재택부업도 훌륭한 대안이다. 2. 두 번째 키워드 지출의 구조화. 버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쓰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수입이 줄어들었는데도 이전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 한다. 그 결과는 뻔하다.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건 시간 문제다. 사례 아침 3,000원 절약이 10만 원을 만들더군요. 퇴직 후 커피값과 외식을 줄이기로 마음먹은 58세 김창수 씨. 매일 마시던 편의점 커피 대신 집에서 믹스커피로 바꿨고 점심도 가급적 도시락을 싸 다닌다. 작은 변화였는데 한 달 지나니까 10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걸 정기적금으로 돌리고 있어요. 시사점 작은 지출을 의식적으로 줄이고 그 돈을 고정 지출에서 제외시켜야 생활비 구조가 간단해진다. 고정비부터 줄여야 한다는 조언이 여기서 나온다. 3. 두 전략의 시너지. 고정소득과 지출 통제를 동시에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은퇴 후의 재정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된다. 여기에 은퇴자의 삶의 질까지 달라진다. 사례 일은 줄이고 삶의 만족은 늘었어요. 62세 이모 씨는 지방의 작은 카페에서 주 3일 일한다. 카페 아르바이트 월 50만 원, 국민연금 70만 원, 퇴직연금 30만 원, 총합 150만 원의 고정소득이 있다. 여기에 자녀와의 약속대로 매달 지출은 100만 원 이내로 맞춘다.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니까 여행도 다니고 동네 봉사활동도 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쓸 만큼만 쓰고 벌 만큼만 버는 구조가 편하네요. 시사점 돈을 무작정 많이 버는 것보다 정해진 돈 안에서 균형 있게 사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노후의 핵심이다. 결론 딱 두 가지로 충분하다. 노후 생활비가 복잡하다고 느껴질수록 단순한 원칙이 필요하다. 복잡한 재무 설계보다 일단 1. 고정소득원을 확보하고 2. 지출을 구조화하라. 이 두 가지가 명확하면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경조사비, 심지어 자녀 지원까지도 위기가 아닌 조정 가능한 변수로 바뀐다. 불안은 줄고 자신감은 올라간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퇴 후의 삶이 다시 내 손안에 들어온다.
당신의 노후는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두 가지만요. 고정소득 만들기와 지출 구조화, 이 두 가지가 진짜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불안이 아니라 자유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은퇴 후 생활비 걱정 끝. 딱 두 가지만 준비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노후 재무설계 전문가의 조언. 노후 준비는 복잡하다는 착각.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은 단순히 수입 감소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불확실성입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할지, 얼마나 쓸지, 얼마나 받을지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은퇴 예정자들은 복잡한 금융 상품, 다단계 수입 구조, 정해지지 않은 소비 계획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노후 재무 설계는 딱 두 가지 핵심 원칙만 지키면 훨씬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안정적인 고정소득 구조 만들기와 지출의 구조화 및 통제입니다. 안정적인 고정소득, 일하지 않아도 매달 돈이 들어오게 하라.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재무적 기준은 고정소득입니다. 즉, 노동 없이도 매월 자동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이 있어야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월세 수입 소형 부동산, 원룸, 주택 일부 임대 등, 배당금 ETF, 우량주, 고배당펀드, 자격증 활용 부업 예 바리스타, 방과 후 교사, 온라인 강의 등, 사례 1 월세 하나로 버티는 지방 은퇴자.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65세 어씨는 은퇴 전 자녀, 독립을 계기로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1층을 원룸으로 전환해 임대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월 55만원의 월세와 국민연금 90만원으로 총 145만원의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하고 있죠. 이러한 고정소득은 자산을 단순히 보유하는 데서 벗어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출의 구조와 쓰는 돈을 정형화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라. 고정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지출이 들쭉날쭉하거나 감당 불가한 수준이면 노후 재정은 무너집니다.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누고 생활비 상한선을 스스로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비 월세, 식비, 보험료, 통신비, 교통비 등 필수 지출. 변동비 외식, 여가, 여행, 자녀 지원, 경조사비 등 선택 지출. 사례, 이 지출 다이어트로 10년 노후를 버틴 주부. 60대 초반의 서울 B씨는 매달 생활비 지출 내역을 기록한 후 고정비는 100만원, 변동비는 30만원이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식비를 줄이고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도 해지했죠. 결과적으로 매달 평균 20만원의 지출 절감에 성공했고 그 돈을 적립식 펀드로 돌리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이 중요한 이유. 은퇴 후 불안의 80%는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고정소득과 지출 구조화를 명확히 해두면 노후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통제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핵심은 많이 버는 것보다 꾸준히 들어오고 계획대로 나가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고정소득이 월 150만원이라면 지출을 130만원 이하로 맞추는 것. 이 간단한 공식이 바로 지속 가능한 노후 생활의 기반이 됩니다. 사례 3 지출과 소득을 정비한 후 삶의 여유를 찾은 60대 부부. 퇴직금 2억 원을 받았던 경기도 남양주의 C씨 부부는 처음엔 해외여행과 쇼핑을 즐기다 2년 만에 자금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외에 월 40만원짜리 주 3회 부업을 시작했고 동시에 월 지출을 1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시 예산 균형을 잡고 재정 스트레스 없이 여행과 여가 생활을 조절하며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실천 팁. 고정소득 리스트를 적어라. 국민연금, 퇴직연금, 임대수입, 부업 등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을 수치로 명확히 정리하세요. 없다면 하나라도 만들 방안을 구상해야 합니다. 생활비 예산표를 작성하라. 고정비와 변동비를 분리해 한 달 평균 지출 구조를 시각화하세요. 여기서 꼭 필요한 지출만 남기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세요.
소득 마이너스 지출 시뮬레이션을 해보라. 매달 수입과 지출의 차익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이 차익이 향후 1020년간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결론: 은퇴 후 인생은 두 가지에서 갈린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수많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함입니다. 복잡한 재테크보다도 안정적인 고정소득과 통제 가능한 지출만 잘 설계해도 노후는 충분히 평온할 수 있습니다. 단 두 가지. 이 원칙만 기억하세요.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만들어라. 계획된 범위 내에서 돈을 써라. 이 두 가지가 바로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사는 법의 정석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연금만이 의지였어요. 이 말은 그저 슬픈 이야기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수많은 여성들이 맞닥뜨리는 조용하고 고단한 현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함께 살아온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점점 멀어지며 결국 혼자 남겨진 삶. 그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단 한 줄의 연금이라면 그 무게는 상상 이상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연금 준비만 좀 더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60대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나를 지탱해줄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는지가 인생 후반의 체온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서 자취하며 살아가는 66세 김정희 가명 씨입니다. 남편이 위암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정희 씨는 20년 넘게 다녔던 직장을 퇴직하고 처음으로 은퇴라는 낯선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매달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연금 89만 원뿐이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49만 원. 전기세, 수도세, 핸드폰 요금, 병원비를 내고 나면 그야말로 생존만 가능한 생활. 하지만 정희 씨는 그래도 연금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연령의 친구가 연금 없이 자식에게 생활비를 기대하며 눈치 보며 사는 걸 보며 그녀는 늦게라도 연금 가입을 유지한 자신의 과거 선택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63세의 오영자 가명 씨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녀는 남편 사망 후 유족연금 월 6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으로는 약값조차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세 가지 만성질환으로 한 달에 약값만 12만 원이 넘고 병원 통원비까지 합치면 20만 원에 가까워집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릴 수 없어 하루 두 끼로 버티고 겨울엔 난방비 아끼느라 패딩을 껴입고 지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해서 수입이 생기면 좋겠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녀에게 연금은 생계가 아니라 생존선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은 다른 결을 가집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8세 이순자 가명 씨는 50대부터 사적으로도 노후를 준비해 왔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과 주택연금까지 세 가지 수입원이 있었고 남편이 떠난 뒤에도 큰 흔들림 없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남편이 떠난 건 정말 큰 상처였지만 경제적인 걱정이 덜하니 오히려 건강과 여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지금도 요가와 여행, 문화센터 수업 등을 다니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금은 그녀에게 혼자 살아도 우울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이 세 사례는 연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바로 노후에 대한 준비의 깊이입니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렵지만 그것조차 없는 사람에겐 그마저도 간절한 희망이 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에 더해 사적연금이나 주택연금이 함께 준비되어 있다면 인생 후반은 삶을 버티는 것이 아닌 즐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연금 받을 수 있을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라는 걱정을 합니다. 사실 연금은 조기 준비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말처럼 현재의 나이와 조건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노후 대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업주부라면 이미 가입을 통해 월 10만 20만 원씩만이라도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전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만 채워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도 부담스럽다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체크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이 맞는다면 월 최대 4,05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유족연금이나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즘은 60대 여성도 온라인을 통해 소액 부업이나 콘텐츠 수익 창출 등으로 부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나 이야기를 콘텐츠화하거나 자신만의 장점을 살린 강의나 소규모 사업도 연금 외 수입을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혼자가 되었을 때의 나를 상상하고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 상상은 우울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립적인 삶을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바로 연금입니다. 남편이 있어도 자녀가 있어도 결국 내 삶의 중심은 내가 되어야 하니까요. 지금 당신이 60대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50대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70대라 하더라도 삶을 지탱해줄 최소한의 기초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꼭 확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 한 걸음이 나중에 혼자가 되어도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 든든한 울타리가 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연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국민연금을 떠올리지만 실질적인 노후 대비는 그보다 훨씬 더 다층적입니다. 특히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평생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던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너무 적어 노후 생활이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지금이라도 실천 가능한 전략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늦게라도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나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임의가입을 통해 매달 10만 원, 20만 원 정도만 납입해도 최소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55세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월 18만 원을 납부하면 65세부터 대략 월 81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는 기초연금과 병행 수령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라는 점에서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감에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 기초연금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생존 수단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65세부터 월 최대 40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특히 기초연금은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과 일부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단독 가구 기준 재산이 2억 원 이하, 소득이 월 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간혹 어차피 안 되겠지 하고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자녀 명의로 부동산이 있거나 본인 소득이 미미한 경우라면 충분히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확인 신청을 꼭 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셋째, 주택연금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주택이 있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일정 가치 이상의 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그 자산을 기반으로 평생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65세 이후에는 매달 약 80만 90만 원의 주택연금을 수령하며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제도는 주택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거주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넷째, 사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씩 10년간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이고 은퇴 후 최소 월 15만 20만 원 정도의 보조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젊은 50대부터는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와 함께 활용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다섯째, 부업이나 소액 창업을 통한 수입 다각화 전략입니다.
많은 60대 여성들이 나는 기술도 없고 나이도 많다며 포기하지만 사실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연륜과 경험이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반찬 가게 소규모 배달, 재봉틀로 파우치 제작, 중고 물건 온라인 판매, 동네 아이들 한글 공부 봐주기, 블로그 체험단 활동, 심지어 시니어 유튜버까지 다양한 수익 모델이 가능합니다. 이 중 하나만 잘 잡아도 매달 10만 30만 원의 보조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돈이 연금과 합쳐져 생활비를 든든하게 보완해 줍니다. 중요한 건 크게 벌겠다가 아니라 적게라도 안정적으로 벌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주의사항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자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입니다. 물론 자녀가 도와주면 고맙지만 그것이 기본이 되면 서로에게 짐이 됩니다. 반대로 본인이 작게나마 준비해 놓은 연금이 있으면 자녀와의 관계도 훨씬 더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주택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수령 방식과 수수료, 환급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지 월 지급액만 보고 덜컥 가입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나 연금공단 상담 창구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이고 요즘은 온라인 화상 상담도 가능하니 집에서도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를 잘 버티는 힘은 지금 내가 작게라도 계획하고 실천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남편 없이 혼자가 된 지금 눈물만으로 버틸 수는 없습니다.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는 자존감 있는 삶의 설계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10분만 시간을 내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무엇인지, 추가로 가능한 수입원이 어떤 게 있는지 직접 적어보고 움직여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내일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